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학생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 때 애들 이 고전소설에서 시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근데 이 고전소설이 생각보다 이 푸는 법을 명확하게 하면 이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아이들이 소모하는 시간인데 그거를 단축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고전소설입니다. 이제 이렇게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는데요.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면 육하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고 앞부분 줄거리나 뒷부분 줄거리 아니면 중략을 했을 때 중간 줄거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시험에 출제할 만한 단편 소설을 다 출제돼 버렸어요. 수능이 오랫동안 치러져서.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시험에 출제할 만하고 논란이 없을 만한 이게 너무 종교적이다 아니면 이게 너무 이념 대립이 뭐 심하다 아니면 너무 이거 편협하다 이런 걸 다 빼고 남으니까 장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 줄거리가 꼭 들어가요. 자, 김진옥은 한 명이고 승진호 귀국하던 도중 풍랑으로 표를 했다가 부친을 만나서 그럼 김진옥 부친은 조만하게 자, 영궁을 가게 됐다. 장소 남해용왕, 남해용왕도 나오네. 남해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지록은 등곡용왕을 물리쳤다. 나쁜 놈인가 보네. 나쁜 놈. 이때 무양공주는 또 나오네. 아이고, 남해용왕 갈겼지. 예, 김진옥의 자신과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나쁜 놈고 이선현, 정도환 등과 개교를 짜. 그럼 나쁜 부주네. 이선현, 정동환 등과 개교를 짜 김정은 아내의 유부인. 그러면 얘 진옥파네. 유부인과 아들 애운 진옥파네. 이렇게 진옥파, 공주파, 객관적인 삶 이렇게 주기를 한다. 용궁으로 돌아와 한 대를 받은 김전옥은 용궁을 떠나려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계열의 주동인물이고, 부수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객관적인 거나, 이렇게 돼요.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치고, 조만한 걸로.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은, 보도인물들은 세모로 치고,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잡아놓는 게, 편가르기 같지만, 읽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첫 번째 이 방법이고. 두 번째, 용왕왈, 그러면, 왈이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해서 용왕은 그냥 네모라 치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 보배로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는 수중에 귀한 보배라 이 옷을 보다를 집어 입으면 엄동선하도 아주 추울 때도 춥지 않을 것이고 이순 줄 못 맺힌 70년을 하면 녹발이 백발이 장춘이 돼요. 길이가 져서 죽은 사람이 입에 넣으면 환생하느니 엄청 좋은 거네요. 그죠? 네. 용왕왈 이는 수중의 보배다 하면서 이 비단으로 옷을 집고 진주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나중에 읽어도 보배다 보배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건 나중에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모칸 치면 되나. 그 다음에 원수가 사양하여 왈 받으니 용왕왈 또 용왕이 이거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양하다가 받으니 이게 중요하지. 어쨌든 줬다 사양하다 받았다 그럼 이것도 용왕이 말한 거다. 이렇게 쳐주고 다음에 하고 그로를 닦아 원주께 붙이고 이거 누가 그랬어? 용왕왈 이렇게 하려 하고 그로를 닦아 원주께 붙이고 예달을 봉하여 주니 예? 그죠? 예달을 봉하여 주니 이거 누가 줬어요? 원주께 붙이고 이거를 용왕이 왈 하고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예달을 주니 원주가 사려 받으니 일광노가 왈.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일광노가 왈. 그러면 일광노를 동그라미 치면 일광노. 이배를 통하니 무엇으로 표현하려 하고 일광주 한낫을 주고 일광주 구술. 여동비는 또 한낫 부채를 주어. 여동비는 부채. 일광주는 한낫을 주고 하고 살해하니 그죠? 이 부채를 한번 묻히면 이거 또 있네 그죠?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일광노가. 그 누가 얘기했는지를 구분하는 거야. 이게 일광노가 이렇게 했다고. 이것도 보배라. 여기도 보배 받고 여기도 보배 받았네요. 근데 여기에 원수가 살해하고 받으니 이 원수는 누구예요? 그 주인공이겠죠, 그죠? 네, 주인공. 주인공 도와주는 거니까. 원수. 일광노가 왈. 이제 이별하니 무엇이 표하리하고. 이거 또 설명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눈 거야. 여기는 용왕이 준 거, 여기는 일광노가 준 거. 일광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다음에 하고 두목지는 또 두목지도 줬대요. 준 사람이. 가져가시오. 또 이적선도 줬네요. 금통표를 주면서 이만큼 하였어. 이렇게. 가져가라. 준 거. 금통표, 카라나, 이거 뭐, 준 거들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걸 자세히 불러줘.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하고, 원수가 받아 가지고, 자, 가지고, 이별하고,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별하고, 왕께 하친하고, 부친을 모시고 갔어요. 황성으로 향해 오더라. 각설. 그럼 이렇게 끊어주죠. 여기 완전히 다르죠. 용화. 각설하고 차시의 부사가 예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그죠? 무사가 그럼 나쁜 놈 이제 예운은 아들이었죠 이제 잡아가더니 애운이 통각할 뭐라고 여기 어디 가시고 데려갑니까? 동그라미 슬퍼 통고였다 슬퍼했대.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달래서 무사 나쁜 놈이지. 가련하다 명인이 거역하려 하고 이끌다가 어디에다 강수에 던져버렸네 물에다가. 어찌 가련치 아니에요. 이게 뭐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네, 그지? 구려 달피로라 이것도. 여기까지 끝이네. 용왕이 그 강의 용신에게 직지를 내리사 물에 들어온 아이를 살리라 하여서 명령했다. 그래서 내치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는. 이 말했을 때 우리 모친이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우리 모친도 야속하시도다 뭐 이렇게 이게 자세히 이거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전체 흐름으로 여기서 나중에 필요하면 요게 누가 얘기한 거다 예운이 얘기한 거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지. 여기에는 뭐라고 얘는 이거 주고 얘는 이거 주고 얘는 이거 주고 이건 줬구나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지. 필요한 거 문제 필요할 때. 그런데 이제 무사가 달려들어 통곡하여 거상을 시르려 하니 난영기 소절을 붙들고 통곡하는 말. 거상에 시르려 하니 가련하고 닮았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 난영이 소절을 붙들고 통곡한다. 이렇게 하고 낭자를 붙들고 통곡했다. 한참 이렇든 힐난하다가 선영과 동안릉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얘네들이 빨리빨리 데려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베라베라 하니까 헤었다는 거지. 각설하고 그럼 또 잘린 거잖아, 그지? 김원수가 예원을 데리고 용왕에서 데리고 나왔지. 만리동산 다 됐니 배도 없고 하니까 뭐가 한 사람이 나와. 그럼 이게 한 사람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이렇게. 뱃사공이 얘기했다는 거잖아, 그지? 사공이. 그러니까 원수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을 탄식하면서 그러면 요 원수가 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네, 그지? 얘는 동그라미네. 하고 무수히 배려하고 이때 거동하고 조화부리고 닫고 발을 커고 건너서 살펴보고 장안에 봐보고 원수로 생각하고 그래서 부인을 닮았거늘 이는 내 부인이다 하고 들여서 달렸어. 순식간에 갔어. 살펴보니까 기절했어. 무사가 있어. 이렇게 사건만 전체를 보소. 얘네들 있었지? 놀래. 원수가 보고 부인아 하고 정신 차려. 애운이 곁에 있으니까 배웁니다 했어. 그러니까 또 울어. 낭자가 어찌 살림을 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살렸다 쓰라고 진주 집어넣네. 받았던 거. 손목을 잡고 느끼니까 따뜻해졌죠, 그죠? 응? 근데 얘네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명령 없으니까 신하니까 못 죽이지. 처지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니까 일단 뒀다가
인물하고 부분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왔다. 김진옥전 이렇게. 누가 내야? 이거 꼭 읽어야 돼 이런 거. 몇 프로가 좌우해? 한 2%에서 5%가 좌우해. 요거를 읽으면, 요걸 안 읽으면, 이거를 읽어놓으면 순식간에 빨리 되는 경우가 많거든. 시험에 꼭 필요하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틀리기 때문에 써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봐야 돼, 이거. 이렇게 잘라내서 읽으면, 나중에, 요거는 등장인물이 많은 편인데, 고전소설의 등장인물은 많아봐야 3명에서 5명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짧게 나가서 부수적인 인물 나와서, 대략적으로는 2-3명이 막 서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많으면 고전소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쓸데없이 막 장황하게 막 잘난 척하고 뭐 어디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고사가 이러하니 당신에게 하다 슬프다 끝나는 거예요. 요걸 하나도 안 읽어도 돼야 될 때도 굉장히 많다고. 여기에 나오는 무슨 고사나 막 특이한 일이나 막 옛날 일이나 고사를 동원했다 이렇게는 시험 나왔어도 요 고사 자체를 시험 문제는 안 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를 쳐주면 굉장히 빠르게 줄거리나 흐름을 잡아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고전소설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떤 뭐 낭자를 죽이려는 거동을 모르더라도 낭자를 죽이려 했다. 원수가 이르렀다. 간다. 놀랬다. 좋아한다. 주의한다. 간다. 탄다. 간다. 이렇게 서술어만 쭈르륵 봐도 흐름만 잡아도 이것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드문다는 거지. 어려운 단어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읽어놓고 어느 정도 보니까 여기서 문제의 종류를 보자. 그러면, 문제의 종류를 보면, 윗글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줄거리네, 사이사이에, 그지? 그런데 봐봐. 자, 장안에 이르기 전에 유부인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분을 구했다. 그러면 요것도 나오죠, 그죠? 구하는 장면 앞에. 유빈의 해치려한 얘네를 응징하려 했지만 천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죠. 근데 광고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서 천자에서 알리려고 뭐라고 써줬죠. 유빈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 난영은 억울해서 하고 애원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무사는 애원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다. 요것도 나오죠. 이 난영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내용을 읽어봐야죠. 확인해서. 그죠? 맞아요? 근데 아까 얘가 억울하다고 그랬잖아. 소적 이렇게 해서 하면 억울하냐. 그리고 요것도 용왕이 글이 김진옥 공부할 관련된 내용인지 천자에 알린지는 확인해야죠. 아까 다 확인 안 했잖아. 요거는 제일 끝부분은 나왔고, 그러니까 본인이 읽은 것은 제끼고 확인해야 될 거를 체크를 하면 이것도 다시 읽을 때는 순식간에 확인해야 될 걸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알면 굉장히 빠르게 찾는다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분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했다. 이것도 좀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거 맞았다고 해버렸네. 해치려 한 저는 응징하려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맞을게 나왔고 맞아요? 이것도 나왔지. 애처롭지만 죽였잖아, 그지? 용왕 구자는 글을 천자에게 적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고 이거 억울한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 특성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휙 읽었을 때 너무 뻔하게 쉬운 것도 있고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면 굉장히 빠르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답이 몇 번이? 이거 확인해봐. 네. 자, 김진호. 그러면 장안에 이르기 전에 특성하고 이거 뒷부분에 나왔지. 네. 천자의 글은 앞부분에 나왔지. 네. 그 다음에 난영은 억울하게 죽을 상황인지 아는 거는 중간에 나왔지. 네. 그럼 거꾸로 읽어가면 제일 처음에는 요거 나오겠지. 요거 나오고 두 번째 확인하는 거는 김지혁 부인 해치려는 여기 공과 관련된 요거 나오겠지.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됐어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명 특성, 구하는 특성, 난영, 그 다음에 용왕의 글. 다시 한번 가볼게. 구명은 구하는 데가 여기지, 여기. 근데 요 앞에 있었지, 이렇게.
금년에 예를 들어 말을 지니 이 비룡말 이등 부인이다. 요때 여기 깨네. 예. 자 원수가 여기에 보면 선생은 전역의 사정을 살피소서 하고 배려하고 낭자를 죽이려는 고동과 그지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조화를 벼려 강면에 닿았어. 원수가 좋아하면서 건넜어. 종란삼을 바라보며 말을 지쳐가면서 자세히 봤어. 무수한 사람이 모여 있어. 그 가운데 오색개치를 끄고 부인이 있어. 그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배 수천 척을 도성을 하고 개병해서 다 올리고 행차가 바쁘셔도 무관해로다. 그죠? 사공이. 그러면 이제 공이 배가 없어. 그러니까 배를 건너가지고 일정 주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남사를 들이들어서 섞여 지나서 정이 종남산을 바라보면 이 종남산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말을 타고 가지. 그리고 기절에 있고 대장에 있지. 그리고 슬피 울고. 그러면서 근데 그 지명을 이용해서 뭐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나온다는 거지. 그곳의 특성을 뭘 이용했냐는 거야. 없지 않아? 안 그래? 그러니까 장안에 이르기 전 유분이 있을 걸 생각하고 그것을 특성하여 유분을 구했다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 배를 타고 건너고 그랬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데 그럼 요거하고 난영하고 용왕만 확인하면 되지. 그러면 난영이 이 중간쯤에 그지 불쌍하다고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어디더라 소저 이렇게 나올 때 용왕하고 각설하고 사람이 요게 나와야 되는데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남녀를 받는 그림자가 있으니 엄지. 근데 여기 뭐라고 가련하고 얼풀술사 난영이 소저를 들고 유부인 같은 요조숙녀를 이렇게 참혹히 원사 죽이되 원통하게 죽을 줄은 생각하리요. 억울한 거 알잖아. 맞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용왕은 편지 써주는 거는 요 개였었죠. 여기에 뭐라고 천재 썼냐면 원수는 대국에 시달아 주부에 들어와 과인의 수부를 보존케 하니 천자가 현신을 주니 치하를 아니하려. 그러면서 이 당시 원수는 이 사람은 천자의 신하니까 니네 신하가 여기에 용궁에 들어와서 과인의 용궁을 보존하고 잘 도왔으니까 그치? 천자께서 현실을 똑똑한 신하를 두시는 것을 치하합니다 하면서 써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단도 주고 그죠? 원주께 붙이고 글을 깎아서 이렇게 원수한테도 붙여서 가짜도 줘라. 그래서 이 천자한테 주는 예단도 주고 거기다 봉해갖고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원수가 감사하면서 받았잖아. 천자한테 쓰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있죠? 응? 그러니까 있고 있는데 없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용왕은 김지록공과 관련된 내용 썼죠? 알렸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럼 확실히 요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없지. 애매하게. 그러니까 찾을 때 이 부분쯤에 있다라는 걸 그 주변만 읽으면 된다는 거지. 해결할 때. 그러면 좀 더 빠르다는 거지. 됐어요? 자 다음 가에서 사석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주인공의 난관한 상황 제시, 심정과 조응하는 비치는 배경을 묘사, 심리암시, 김장감, 심리암시, 주인공 심리. 이거는 주인공의 태도를 나타내는 주인공의 성격, 주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나타내는 주인공 간의 관계, 주인공에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 사건의 결말을 내고, 그럼 가만 찾아가면 되네. 가가 뭐였냐? 요거네 여기. 자 각설 요 부분. 만경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배가 한 척도 없어. 가장 민망한 사공을 찾았더니 한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어제 예부의 관리를 보내. 예부에서
만리강에 있는 배는 수천 척을 다 하여금 뭐라고 했냐? 새벽 올기 전에 다 올려 쓰지만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간해하로소이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지. 네. 그치?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치? 원수가 그걸 듣고 소리내서 울면서 화산을 향해서 배례할 절하고 이강 흐리가 말리고 이겁니다. 급히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 화선의 도사가 멀리서 천리에서 바라보고 쉰 왔다는 거 아니야. 네. 이해돼요? 네. 어? 뭐 황당하지만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의 구실은 뭐냐? 그럼 뭐라고? 못 건너가게 했다는 거잖아, 그지? 예. 응? 그런데 도사가 와서 대신해줬다는 거냐? 그 다음에 장안성거리 무수인 삼대같이 모이는 요거 자체를 누가 보냐? 이렇게 여기까지 갔으니까 보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원수가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걸 보고 조화를 부려 배를 쪼만한 걸 가지고 다 가지고 타고서 순식간에 강을 걸러서 여기를 지나서 종남산 바라보고 말 타고 가게 만들어준 거잖아. 예. 맞지? 네. 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도사공이 얘기한 거고 도사공이 얘기를 하면서 배가 없어. 그쵸? 그러면 여기는 뭐라? 배가 없는 게 어떤 이유냐 이런 게 나온 거지. 난관의 상황 하나 준 거네. 예. 배가 없어서 못 건너. 어떻게 해야 돼? 주인공의 심정이 아니라 난관의 상황 아니야? 태도도 아니고. 그럼 쉽게 낸 건데 되게. 네. 그지? 예.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에서 이거랑 이거 있어. 그러면 이게 왜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돼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 주인공이 어려운 난관의 상황이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 김진옥전은 이질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수중, 용궁과 땅을 넘나든다. 이게 서사다. 이거 다 끌어줘야 되니까. 이와 관련된 두 가지 특성. 첫째는 사건 번갈아. 주인공과 대비한 것과 지상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가족처럼 대비한 것과 대비되도록 되어 있다. 수중계 인물들이 주인공을 잘 대해주지. 지상계 인물들이 주인공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고 얘는 잘해주고. 그 다음에 둘째,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이거 주고 물건도 주고 그러지. 두세 개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소재들 물건들을 가지고 연계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그거 뭐뭐뭐 줬냐 이것도 관련이 조금 있을 수 있네. 아는 것 찾지만. 자, 요거를 글자가 크니까 잘라서 보는 게 눈이 훨씬 좋아서 나는.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원을 살리게 한 것은 살리겠지. 지시를 내렸다고 했잖아, 그지? 네. 아, 신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왕.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수중계의 인물의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 맞죠? 살렸잖아, 죽은 사람은. 네. 연계성. 위에 연계성 나왔잖아? 진주를 입에 넣어가지고 살렸지? 입에 물면 산다고 했잖아. 연계관계. 김지롱 영양 수부를 모전하는데 큰 공을 세웠어. 편지도 썼지? 사건을 통해 도서의 연계. 수중에서 김정호 환송을 받은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의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은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두 개. 뭐 이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부채칼 급전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능력으로 김진옥이 그것의 능력으로 수중간 지상을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내는 두세 개의 상호영향 공개. 이거는 상호영향. 이것도 뭐라고? 상호영향. 이것도 상호영향. 이것도 상호영향이잖아. 아니냐? 네. 그러면 요거는 이 보기에 나온 거는 상호영향만 쓴 것이지. 예? 안 그래? 상호영향. 이게 종류가 이것도 상호영향, 이것도 상호영향, 이것도 상호영향. 이게 4번이 4번 답 아니야? 틀려? 있는데 애운 살리게 하는 거 연계성 맞죠? 진주도 연계 이것도 맞고 이게 4번이 아니야? 영양 수부 미친 것 두세 개의 연관성 용왕이 수부를 보존하는데 공을 세우는 것은 수중계의 영향을 미친 것 이거 맞는데 이건 확실히 자 부채 칼 분야 능력으로 수중계 시설을 이게 뭐 넘나드는 건 아니다 영향을 주는 거지 요게 답은 왔다 갔다 해 이게 있으면
왔다 갔다 부채, 칼, 금표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보자.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잖아. 네. 이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동시에 보여준다는 말이 아까 위에 나왔었지. 이렇게 네. 번갈아가면서 보여준다, 사건들을. 네. 봐봐. 수중계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거. 네. 요 가족을 대하는 거에 나오잖아, 이게.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맞고, 요 넘나들다가 들릴 것 같아. 확인해볼까? 부채칼 컴퓨터? 넘나드가? 네. 역할이? 요 부채는 뭐냐? 어떤 역할이냐? 문무자옥 비 올 때 벚꽃이 만발하고 아니잖아, 그치? 네. 벚꽃이 만발하고 문무가 자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 네. 부채 칼. 그리고 칼은 뭐 하는 거냐? 불을 켜면 밤이 낮이 같고 발 때 귀신이 범접하지 못한대. 넘나들지 못하잖아. 금표통. 불로절한 술이 있어. 천만이 먹어도 다 없어지지 않고 술 먹대. 넘나드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네. 이게 넘나드는 말로 함정을 파버린 거지. 왔다 갔다 영향을 준다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저렇게 스크랩을 하면서 읽어도 요 35번도 풀만하고 빠르게 36번도 빠르게 풀만하고 보기만 읽으면 37번은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좀 추가 확인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좁혀가서 시간은 줄일 수 있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기역, 미음에 대한 대상 기역과 리을 모두 의문에 대한 서술자 비판의식 니은, 미음 모두 독자의 뒤에 일어난 사건 짐작 기역, 미음 미음과 달리 기역은 주관적 판단 니은은 이해하는 데 필요한 특정의 대상 디귿은 상황의 비극성 강조 다 확인해야 되네 기억 니은을 왜 이렇게 시간 많이 걸려 요거는 기역과 리을 니은과 미음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그러면 기억 확인할 때 기억을 확인하면서 요거하고 그지? 요거하고 요거를 확인해야지 니은 확인하면서 이거하고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 디귿 확인하면서 이거 확인해야 되고 니을을 하면서 이거하고 사실은 요것도 확인해야 되는 답이 없으면 미음 하면서 요거하고 요거 확인하고 네. 그지? 확인해야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찍을 방법은 없나? 서술자의 비판의식 기억 리을은 모두 서술자의 비판의식 뒤에 일어난 사건을 짐작 이거는 이렇게 암시 주는 거지 네.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 이거는 편집자동 논편 그거 얘기하는 거지 네. 편집자동 논편 필요한 대상을 특정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해하기 필요한 대상을 특정해서 특성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면 이것도 편집자적 논편인데 설명이면 판단 설명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비극성에 대한 강조하면서 편집적 설명 그러면 이게 1번 아닐까? 찍어서 보면 기억리를 한번 볼까? 찾아서 네. 이거 확인도 해야 돼 기억은 뭐냐 자 기억리는 니은 니은 이런 거만 보여야지 기억 어딨어? 어찌 가련치 아니하여 불쌍하다라는 편집자적 판단 그치? 네. 그 다음에 소소한 창천이 국어 살필지라 국어 살피십시오 하는 기원 편집자의 뭐 그 마음이나 성격 이런 거 나온 거네 그치? 네. 이것도 편집자적 논표죠 네. 디귿은 어디 갔냐 이거 이 말이 비록 말을 설명해 준 거네 그냥 이 말이 뭐냐라는 거 설명해 준 거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집자적 논평 중에 일본에 직접 설명해 준 거니까 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화 행동만으로 써야 되는데 편집적인 논평으로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들을 쭈룩 얘기하는 거네 기억네 디귿 그 다음에 리을은 어디냐 천지 1월이 묵광하고 선천성이 다 슬퍼하더라 이것도 편집자적 논편이죠 네.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요 이것도 그러네 살아난다 이런 거는
그럼 조금씩 그 편집장의 논편처럼 써져 있는 거에 차이점에 대해서 하는 거네. 네. 그거 하나하나 해야 되네.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네. 되게 힘드네. 이게 왔다 갔다 하다 테크런치 다 끝나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과 리을은 비판적 의식, 기억, 리을, 비판. 니은, 미음은 뒤에 일어날 사건. 됐죠? 이거부터 할까? 거꾸로 리을, 미음. 이거 비판 다음에 비판 일어날 사건. 비판, 리을, 미음. 리을, 비판. 리을, 슬퍼하더라. 비판 아니잖아. 네. 그럼 틀렸는데 그냥 처음부터? 네. 아, 적절한 것이구나. 이게 비판이 아니니까 끝났지. 네. 맞는가? 미음은 리을 처해 있는 상황에 비극적 상황 맞지? 슬픈 거? 네. 리을과 달리네. 이거 비극적 상황인데 이것도 틀렸네. 리을도 비극적이잖아. 네. 슬퍼하더라. 그지? 그럼 리을 때문에 이것도 탈락이고 이것도 탈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틀려서? 맞지? 네. 미음은 뭐였지요? 살아나지 못하려. 낭자 어찌 당연하게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죠. 당연히 살아날 것이다. 이 뒤에 일어날 사건 살아나면 다음에 또 일이 연결되는 거니까 세모라고도 칠 수도 있네. 미음. 또 미음. 처지에 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 당연히 살아난다. 주관적 판단 이거 맞네. 네. 그럼 완전히 맞는 거고. 이거는 모르는 거고, 그죠? 네. 살아나니까 일어날 사건인데 일어날 다음 일어날 사건을 집착한다? 이건 또 애매하잖아. 네. 이해되세요? 아? 요거는 맞아. 리을 요거는.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을 봐야지. 이 말이 비록마다 그 말에다 그냥 단순한 설명이네. 디귿. 말에 쓰는 설명. 비극성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틀렸네. 비극성 아니니까 이게 틀려서. 또 디귿과 달리 이거 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주니까 디귿도 특성 설명해줬죠.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죠. 이 디귿은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설명을 해준 건데. 네?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성. 무슨 말이다 하고 설명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런 다음에 뭐 있어? 기억 봐야 되네, 기억. 네. 아, 기억 니은. 비판 일어날 사건. 처지. 비판 일어날 사건. 어딨지 기억이? 가렴치 아리아내로. 이게 비판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불쌍하게 하는 거고. 굽어 살피소서 뭐 일어날 사건은 알아. 그 굽어 살피는 게 있겠다. 아, 그 세모로 그지. 네. 앞으로 굽어 살펴줄 것 같아, 그지. 하늘이 그럼 당연히 그지. 자, 그러니까 일어날 사건하고 기억은 뭐였지? 가련하다 이거였지. 기억. 비판 의식 아니니까 기억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아니지. 그러니까 굽어 살피소서 하면 이것도 세모지. 그죠? 기억은 가련하다지. 처지에 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 그럼 미음도 가련하다였지 않았어? 네. 그러면 미음과 달리가 틀렸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네. 네. 근데 이거 하나씩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리을과 달리 이걸 틀리게 하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그렇게 해놨네. 네. 그걸로도 풀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면서 이거 자세히 읽었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오래 걸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거 있었어. 그래서 그냥 확인해갖고 거기 있네 하고서 확인해서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리가 뭐냐면 문제를 풀 때 희곡이 쉬워, 고전소설이 쉬워? 희곡이요. 당연히 쉬워. 왜 쉬워? 네. 왜 쉬워, 희곡이? 고전 소설에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빼고 읽기는 이게 더 편하지. 네. 왜? 이걸 누가 말한다고 이름 땅땅 쓰고서 여기다 쭈루룩 나오니까. 네. 에? 네. 그러니까 이 희곡 푸는 방법도 그래. 희곡 푸는 방법도 뭐냐면 여기에 영희가 나오면 영희의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 네. 여기에다가 철수가 나오면 이 철수의 말에다가 철수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철수의 내용을 세모치면 돼. 이해되세요? 요 사람에다 안 치고. 또 희곡으로 할 때는 중순인물이 이렇게
이게 두세 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희곡도. 그러면 빨리 읽을 때는 A 사람 거만, A 이름이 나오니까 A 사람 거만 쫙 읽어. 그 다음에 B 사람 거만 쭈르륵 읽어. 그런 게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돼. 왜 그러냐면 네 입장만 다 듣고 내 입장만 다 듣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네 말 한번 듣고 내 말 한번 듣면 시간 한정없이 걸린다는 거지. 똑같이 그런 원리로 이 고전소설을 이 동그라미만 다 구분하고 세모 얘기 안에는 세모를 다 얘기하고 네모를 구분하고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A 입장을 찾으면 되고 세모에서 B 입장을 찾으면 되고 나머지 하나의 입장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이름 땡땡 땡땡 별별 이렇게 이름을 써준 것 같이 이렇게 이게 다 분리가 돼버려. 풀기 쉽게. 그러면 고전소설 푸는데 훨씬 더 빠르다고. 그래서 권하는 거야. 권하는 거 뭐냐면 고전소설 보면 잔뜩 막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는 거 박스 딱 쳐서 이거 누가 얘기했고 그 얘기할 때 상황이 어떻는지만 딱딱딱 정해놓은 다음에 이 여기 있는 선택지를 읽은 다음에 가서 거꾸로 찾아가면 어떤 거는 네 문제 있을 때 세 문제는 정말 빨리 풀 때 있거든.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에 얽매이지 않거든 잘. 그것 때문에 틀리게도 안 나오고. 오케이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